분쟁에 있어서 보통은 갑을이라고 표현해. 나는 X, Y라고도 표현하는데 갑을, 원고,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지.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해 주는 거지. 그치? 소유권, 뭐 반환 청구권, 뭐 이런 거 등 점유권 이런 거 확정해서 판단을 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럼 저번 때 첫날부터 얘기한 이런 것 등을 돌아가서 이런 절차법에 요게 제일 기본법이야. 민사소송법이. 여러분이 헌법적인 문제도 있고 형사법적인 문제도 있고 상사법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법적인 문제도 있고 뭐 가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절차적인 거는 다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이쪽들이 다 형사소송은 아예 좀 별도니까 행정소송조차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자기 나름의 절차 규율이 있는 걸 기본으로는 하지만 없으면 이걸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럼 이런 것에서 헌법은 헌법 자체에서 절차법까지 들어가 있어서 헌법 소송을 배우는 거고 행정법도 행정법 자체에서 그 다음에 원래 행정법은 법전이 기본 이런 게 없었는데 행정기본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긴 거고 아직 행정법을 하나도 안 배웠어? 그걸 왜 2학년으로 가 있나 보다. 행정법적인 것에서 절차 구제적인 거 이런 거는 여기도 민사소송을 준용해. 그래서 저번 때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은 소송의 주체 2-7에서 보는 것 중에 주체 중에 법원이라는 주체와 당사자라는 주체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법원을 봐봐. 여러분이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있어. 법원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형사는 민사와 이렇게 구별해서 형사법원이 있고 민사법원이 있고는 아니야. 그냥 일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과 그 다음에 고등법원과 대법원 단계의 법원이 있는데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1심에 단심에 이런 최고 기관으로서 여기가 대칭돼서 뭔가 신문에 가끔 나오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약간 알력처럼 최근에도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막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한 3-4년 전에 헌법재판소 소장이 서열이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데 좌석이 뭔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이 국가행사에 안 가기도 하고 막 그 나름대로 대법원에서는 정통 법관으로는 자기네가 최고인데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약간 자기네 대법관급에서 조금 못 온 사람들이 가는 정도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니까 헌법재판소 측은 나름의 그런 상황에서 또 자존심도 있고 그런 거야. 지금 이런 구조야. 행정은 행정법원이 있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이 있어. 그치? 그럼 이런 걸 특별법원이라고 그래. 일반 요게 이제 정통의 법원의 그거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물론 이런 것도 나중에는 대법원으로 가는 건데 행정사건은 행정법원, 가사사건은 가정법원. 그 밖에 특별법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 특별법원? 특허법원. 특허권 같은 거를 다루는 특허법원. 또 그 다음에 무슨 법원 또 생각나?
하나 중요한 건데. 얼마나 중요한데. 어? 회생법원. 어떻게 떠올렸어? 회생법원이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생겼어. 그러니까 이 독립된 특별법원이 있다는 거는 그 중요도를 생각해봐. 그치? 앞으로 뭐 좀 하자고 하겠어. 해사법원 같은 거 만들자고 할 거야, 아마. 상법에 상사법원 만들자고 그러고. 특별로. 근데 현재 뭐 이런 정도야. 이 중에서 급이 틀려. 뭐가 하나 틀리냐면, 어느 게 틀려? 이건 고등법원급이야. 왜냐? 특허하는 법원은 앞에 특허 심판원이 하나, 일심적인 준사법기관이 있어. 특허 심판원. 이런 특별법원들이 회생법원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차적인 건 다 민사소송 절차의 각각의 특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준용하고 있어. 그렇지? 자, 그럼 행정법을 여러분 배울 때 뒤늦게 행정법 2로 가서 늦게 뒷부분으로 가면 행정구제라는 걸 배워. 대표적인 게 뭐 요새 뉴스에 나오니까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처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소송하는 거와 지금 그림을 가불로 놓은 이 민사관계의 구조를 잘 봐봐. 민사의 갑을은 갑이 주장을 해. 채권자야, 이름. 을은 채무자고 공격을 당해. 그렇지만 판결 나오기까지는 유동적이야. 누구 말이 맞을지 몰라. 그런데 행정청의 법률관계는 그걸 항고소송 속에서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법 관계에서도 민사관계처럼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립되는 당사자들을 갖춘 소송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법 관계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그 처분이 맞다고 수용해야 돼. 그걸 행정법 나중에 가서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공정력 내지는 예선적 효력이라고 불러. 행정법에서. 공정력 내지는 예선적. 이름 맞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억울하다고 다투려면 맞는 걸 전제로 다투는 거야. 자, 민사사건은 주장이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확정되기까지 누구 말이 맞는지 미정인체의 싸움을 벌리는 거야. 이제. 근데 행정청의 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이면 2개월.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그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이런 거는 이름 맞다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선적 내지는 공정력, 예선적 효력 내지는 공정력 이런 용어를 쓰니까 저번 때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해줬어. 거기 다투는 건 이름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로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맞다 해서 억울하다 다투는 거야. 이 국민 그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이 이름 공정력, 예선적 효력에서 가는 거야. 영업정지 2개월이 그냥 가는 거야. 일단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고, 실제 다툼에서 취소 소송을 내더라도 이름 중립적으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가 아니라 이 말이 맞다라고 시작하니까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 부정지가 원칙이라는 거야. 민사는 아직 말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부동적인 거야. 근데 그 행정청의 영업정지를 예를 든다면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더라도 일단 정지는 먹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잘라내서 못 가게 하기 위한 작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거야. 집행정지를. 일반 민사사건은 혹시 그런 거를 못 가게 한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집행정지는 아닌데, 그걸 갖다가 잠정적으로 법률관계가 나중에 해결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예컨대 가처분을 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가처분. 보전 처분이라고 부르는 가처분을 건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 배우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정지니까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서 못 가게 한다는 개념이 있긴 있어. 가처분이라는 개념은 거기는 집행정지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따라서 그래도 또 가처분도 쓸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 집행정지라는 것에 흡수돼서 가처분 굳이 쓸 필요 없다라는 학자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정지라는 말이 신문제사 계속 나오는데, 집행정지 그런 부분에서 과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직무를 지금 정지 당하게 생겼으니까 2개월인가 6개월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받아갔다지. 그제? 그렇지? 요번에 모 정당에서는 대표가 징계를 받았지. 6개월 정도 직무가 배제되는 징계를 당했지. 그 자체 걸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게 부당하다고 걸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대신 새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어서 한 일주일 전에 하나 받아들여진 게 나온 거야. 거기서는 가처분이었었고. 그제? 그 쟁점 중에 중요한 건 이 민사소송에서도 관계되는데 이런 게 있어. 국가 권력행위 이런 거 말고 정당 같은 것도 부분사회라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에서도 정당 말고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 종교적인 거. 종교적인 분쟁, 내부 분쟁은 법원의 사법심사권의 한계라고 그래. 이 법원의 그런 것의 다툼을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부분사회의 이론이야.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집단들, 가급적 사법적인 판단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당의 내부의 그런 회의 같은 것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말자, 그때. 그래서 그게 법원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판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헌법적 질서 등 정당의 그런 질서 등에 있어서 현격한 절차 위배 정도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위기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비상 직무 집행자를 뽑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해서 인용된 거잖아. 그치? 절차적인 게 아니었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 들어가서 싸움하기 전에 나온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는 안 쓰지만 정당적인 문제니까 법원이 함부로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개념이 우리 민사법에서 굳이 쓴다면 종교적인 조직의 그거. 그래서 그걸 부분사회 이론이라고 하고 사법심사권의 한계라고 불러. 그런 개념이 이쪽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꼭 어떤 정치적인 거 영역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독립적인 조직의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거야. 그래서 부분사회가 여기 주로 뭐가 한국 사람 문제되냐면 종교적인 기독교의 내부 분쟁 이런 거를 사법심사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 한계가 있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소송행위, 민법상의 법률행위, 소송법에서 소송행위,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행정행위의 처분에 대해서 다툴 때는 이른 예선적 효력 내지 공정력으로 그런 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야. 근데 우리 민사는 주장상 억울하다, 반대는 무슨 소리 내가 더 억울해 하고서 이렇게 싸움이 일단은 중립적인 이런 주장이 부닥치는 단계에서의 판단자가 판단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현재 법원은 어떻게 돼? 형사, 상사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민사사건에 대해서 함께 지방법원이 1심,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이 한데 일단 2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그 다음에 3심에 해당하는 대법원. 헌법적인 문제는 곧바로 단심제 헌법재판소고 이게 뭐 대법원 온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은 이렇게 해서
특수법원은 있고,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이야. 그 말은 1심 법원에 해당하는 준사법기관이 특허심판원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럼 우리하고 별개냐? 민사소송법에 뭐가 있냐면 이런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할 문제 등에 있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허법원, 특허소송 이런 걸 알아둬야 돼. 특허 자체의 특허권의 다툼은 본래의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이니까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신규 구조를. 특허권도 하나의 권리니까 일반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처럼 특허권이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이건 대리권이 없어. 여러분 변리사 자격자가 여기가 없네. 변리사는 뭐는 대리권이 있냐면 좀 아까 말한 특허권을 둘러싼 그 특허권이 너한테 있느냐, 네가 과연 특허권을 갖고 있느냐, 즉 네 특허가 진보성이라든지 신규성 등이 있느냐, 내 거 뻔 떴느냐의 단계에서의 다툼은 그게 본래의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단계로 싸움이 되고, 요 루트에서는 변리사도 대리권이 있어. 그런데 같은 특허를 전제로 하는 류의 싸움 중에 일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듯이 특허권을, 내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 내지는 상대방도 유사한 특허 비슷한 거를 뭔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들어갈 때는 민사사건이고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럼 변리사가 대리권이 없고, 다만 지금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싸움이 있어. 변호사가 대리권이 있고, 요것은 종래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했는데 2017년 무렵에 그것조차도 특허법원에서 특허 자체를 갖고 전문법원으로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특허법원이 2심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개정이 한 번 있었어. 그게 민사소송법에 나오기 때문에 개념은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파산사건은 이제 가장 최근에 전문 특별법원을 만들어서 회생법원에서 하는데, 회생법원은 지금 서울에만 있는 거야. 거기 서초동 가면 옛날 사법연수원 자리에 있는데, 여기도 특별법원으로. 여러분 졸업생 보면 거기 가서 개인 사무실 같은데 이제 실습을 하거나 이제 취업을 하거나 하면 곧바로 도산 사건을 다루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가 로스쿨 나와서 도산 이런 거 생각을 안 했다가 이게 현실은 그렇구나. 여러분이 집행 정도는 실무상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데 실제 나가면 그런 거가, 여러분 맨 보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마을버스나 기차 아니라 지하철 이런 데 보면 간간이 있잖아. 보통의 일반 사건 변호사 광고하는 거나 좀 독특한 광고 형태야. 버스 같은 데 있고 그런 특이한 그런 거지. 하여튼 이런 지금 법원 이런 것 등을 배우고